자, 다들 시간여행에 관한 영화도 본 적이 있고 책도 읽어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미래형 상자에 들어가서 눈 깜짝할 사이에 다른 시대로 이동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상과학 소설에 불과하죠. 하지만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시간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만 아직 기술을 개발하지 못했을 뿐이죠. 우선 미래로의 시간여행은 고속으로 여행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고속도로에서 딱지를 끊는 종류의 속도가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 근거한 건데요. 이 이론은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의 경우 시간이 느려진다는 것을 설명해요. 좋은 소식은 과학자들이 이미 이 이론을 테스트했고 그 결과가 유망해 보인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두 개의 동일한 시계를 사용해서 실험을 진행했어요. 하나는 제트기 위에 다른 하나는 지상에 놓았죠. 그들은 제트기의 시계가 지상의 시계보다 느리게 돌아가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는 제트기가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물체가 빠르게 움직일수록 시간은 더 느려집니다. 현재 인간의 기술로 달성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는 중성미자라는 특수한 유형의 입자에서 볼 수 있는데 이 중 일부는 거의 빛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어요. 이 속도에서 양성자의 1초는 우리에게는 11개월에 해당합니다. 중력을 이용하면 미래로 시간여행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 아이디어는 아인슈타인의 발견, 즉 일반 상대성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이론은 중력이 강할수록 시간이 더 느리게 움직인다는 걸 설명해요. 즉 지구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중력의 강도가 증가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실제로 시간은 머리보다 발이 더 느리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약속에 늦는 걸까요? 좋은 변명이네요. 이 효과는 두 개의 동일한 시계를 사용해서 동일한 전략의 도움으로 측정됐어요. 과학자들은 시계를 서로 다른 높이의 선반에 놓고 똑딱이는 속도를 측정했습니다. 아래쪽 선반에 있는 시계는 중력이 약간 더 강했기 때문에 더 느리게 똑딱거렸어요. 하지만 이 옵션에는 단점이 있는데요. 먼 미래로 여행하려면 블랙홀과 같이 중력이 매우 강한 곳을 찾아야 해요.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 강해서 빛조차도 빠져나갈 수 없는 우주의 한 지점이에요. 그곳에서는 중력이 너무 강해져 물질이 작은 공간으로 압축되죠. 블랙홀에 가까워질수록 시간은 더 느리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블랙홀을 통과하는 여행은 너무 위험해요. 대부분 편도 티켓이니까요. 블랙홀의 가장자리를 지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재밌는 사실, 우리가 휴대폰과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GPS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이미 시간 팽창 효과를 고려해야 돼요. 이는 사용하는 위성의 속도와 지구에서 느끼는 중력 때문입니다. 이러한 보정이 없다면 휴대폰의 GPS는 지구상의 위치를 아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한편 세 번째 옵션은 우주의 미지의 힘보다는 우리 몸과 더 관련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신체 자체의 과정을 늦춤으로써 미래로 시간여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어요. 사실 시간여행 그 자체는 아니에요. 엄밀히는 아무데도 갈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몸이 오랜 시간 동안 그대로 있으면 결국 미래에서 깨어날 수 있죠. 곰이나 다람쥐와 같은 일부 동물은 동면 중에 신진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에 생존에 필요한 음식과 산소의 양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간도 같은 일을 할 수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이들은 우선 몇 시간 동안 사람을 단기 동면 상태로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응급 상황에서 환자가 병원에 안전하게 도착하기 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데 유용할 수 있어요. 2005년에 과학자들은 쥐를 소량의 특수가스에 노출시켜 신진대사를 늦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동물에게 같은 실험을 시도했을 땐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어요. 시간여행의 네 번째 옵션은 정말 독특합니다. 웜홀이라고 불리는 우리 우주에 존재할 수 있는 특별한 유형의 지름길을 이용하는 거예요. 계속 진행하기 전에 웜홀이 뭔지부터 이해해보죠. 공 2개와 트램펄린을 상상해보세요. 트램펄린의 압력이 가해지지 않으면 평평한 상태를 유지해요. 이제 2개의 공이 대칭으로 트램펄린 위에 놓여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관점에서 보면 두 공이 닿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두 공 사이에 트램폴린에 충분한 압력을 가하면 이 유연한 천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두 물체가 서로 닿을 수 있죠. 다른 항성계에 있는 별들도 마찬가지예요. 별은 주변 공간을 휘게 할 만큼 충분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행성은 별 주위를 공전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두 지점 사이의 터널이 바로 웜홀입니다. 이러한 웜홀은 10억 광년처럼 먼 거리를 이동하거나 다른 시간을 방문하는 데 사용될 수 있어요. 스티븐 호킹을 비롯한 많은 과학자들은 웜홀이 나타났다가 사라질 수 있지만 원자보다 작은 아주 작은 크기일 거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웜홀을 어떻게 잡아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더 크게 만들 수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작업에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데다 이것이 가능한 건지도 알 수 없어요. 일부 천문학자들은 우리가 웜홀을 찾아서 들어갈 수 있다고 해도 그 자체로 빠르게 붕괴될 거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 우리 몸처럼 아주 작은 질량만 추가돼도 웜홀은 고무줄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쾅 닫힐 수 있기 때문이죠. 시간여행에 대한 5번째 해결책은 론 말렛이라는 미국 물리학자가 제안한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확실히 우주에 풍부하다고 알고 있는 한 가지 자원인 빛이 포함됩니다. 이 과학자는 회전하는 빛의 원통을 사용하는 시간여행에 관한 이론을 제안했어요. 그는 소용돌이치는 원통 안에 무언가를 떨어뜨리면 커피를 숟가락으로 휘저을 때 거품이 움직이는 것처럼 공간과 시간 모두에서 움직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말렛에 따르면 원통의 올바른 모양은 과거와 미래 모두로 여행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어요. 이 물리학자는 자신의 이론을 테스트하기 위한 실험을 위해 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실험은 중성자라고 불리는 작은 입자를 원형으로 배열된 회전 레이저를 통해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과학자들은 말렛의 이론은 불가능하며 더 이상 실험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과거나 미래로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낸다고 해도 안전할까요?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시간 여행의 역설이라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주요 질문은 과거로 돌아가 미래를 바꾸는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하지만 퀸즐랜드 대학교 연구진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이 문제는 결국 현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몇 가지 계산을 통해 과거에 무언가를 변경했더라도 타임라인은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이 문제의 또 다른 변형을 할아버지 역설이라고 합니다. 과거로 돌아가 자신의 할아버지가 자손을 낳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상상해보세요. 생각해보면 이는 애초에 존재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뜻이 돼요. 조부모에게 부모가 없었다면 결국 여러분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요즘 과학자들은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현재 존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타임라인은 사람들이 현재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아니면 백투더퓨처 영화에서처럼 어떻게든 1.21 기가와트와 드로렌을 구해서 마티 맥플라이처럼 만들 수도 있겠죠.